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12차 그 전공 비위 문제를 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필렌체사하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뭐냐면 군주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획감을 써보고 니은의 저자의 역사관을 그것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마키아벨리론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있을 때 사대 그 지역은 그 당시 필렌체였죠. 필렌체가 이제 그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메디친가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가문의 이름은 메디친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키아벨리의 어떤 역사관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총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객관적인 사건의 객관적인 서술과 그 다음에 역사가의 냉철한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역사를 강조했다. 약간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토킨티디스하고 랑케하고 좀 비슷해요. 역사관이. 그리고 국민적인 자각심에 그 뭐냐면 이과과 역사를 고찰하며 명석한 산문체로 객관적 역사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역사가 문학이라는 어떤 등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역사는 뭐냐 따로 이제 팩트를 근거한 객관적 역사 서술이라고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었다. 어떤 마키아벨리 역사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개동왕 국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동왕 국수. 그래서 개동왕이 이제 그 당시 그 장수왕과 북에게 국수를 보내서 장수왕을 같이 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왕 거론이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3만을 이끌고 왕조의 항상을 포기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성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자, 니은의 왕을 쓰고 니은이 기역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 뭘까? 이때 이제 그 백제를 쳐도왔던 왕이 뭐냐? 그 당시 이제 개도한 국수를 바탕으로 했고 여기 개도한 국수에서 그냥 북이한테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장수왕을 상당히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죠, 장수왕이. 그래서 개도왕을 공격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 니은에 들어가 개도왕이고 결국엔 장수왕이 개도왕을 잡아서 족쳐갖고 이제 죽여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이 기극을 공격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여기는 계룡한 국수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472년 백제 계도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정보를 요청했다.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왕 국수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이걸 주 1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72년 백제 계도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정보를 요청했다. 자, 요청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에 자극받은 고구려 장수왕은 그러니까 뭔가 그 국수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백제 계도왕이 장수왕 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열받았겠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또 북위가 고구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공격한 거야, 그냥. 그래서 3만 명을 군대에 직접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자, 고구려군은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동을 사로잡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초능력 문제인데요. 요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 그 다음 가는 박교사의 이제 그 뭐냐면 그 중학교 역사 수업 내용 연구일지다. 연구일지고 나는 가의 토대로 바탕으로 교생을 위한 작성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다. 자유일권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뭐냐면 소수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20년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 20년도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한 거야. 요 부분은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각자 보시고 내용만 보겠습니다. 문제만. 예. 박교사가 니은에서 기획을 향상시킨 방안으로 오늘 나의 내용을 고려해서 수료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니은은 이제 여기 보면 송교사의 수업 전개 뭐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정 정착에서 기획을 확산시킨 나의 문제의식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구상이죠. 방안을 나의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역사술 연구 안내서를 바탕으로 이제 쓰는 건데, 자, 요건 이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설명 방식과 교수 학습 방법을 찾아본다. 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 있고 뭐 쟁점 내용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문제 의식에 따른 교수 학습 활동을 구상을 해본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과정을 통해서 박 교사가 인식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관련 연구 성과 및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도 이제 교사가 인식할 것은 뭐냐면 교과의 정확한 지식과 다양한 항목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런 출형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 답이 뭐냐면 이 문제 지문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 지문안을 잘 읽어보시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미연에 들어간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주제 성장에서 교사 입장 이렇게 보는데 자,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주제를 결정한다. 이것도 여기 수업 일지 연구에 관련돼 쓰시면 되고 미연에 들면 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단어체계를 만들어 검토해 본다. 이것도 요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물론 이거 자체가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몇 번 강조했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왜 내가 틀렸냐 자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 풀었구나 어,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요 예문에서 최대한 끊어서 쓰려고 하는 노력만 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 요걸 이런 문제 나와서 내가 만점 받겠다는 생각 좀 버리시고요. 어차피 만점 못 받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채점을 깐깐하게 하면 대나 소나 다 틀리니까 의미는 없어.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성리학 관련된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는 이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항이 이제 예전에 청명도를 보고 고친 내용 관련된 내용이고 이가 이제 뭐 이가 서로 섞이고 융합되는 있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딱 나오니까 이제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기 불상리 이런 거 이기 불상작.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정치적 배경을 이제 고려해서 가와 나의 사상은 어떤 입장에 상승되는 걸 보시오. 자, 이항하고 이가 나이 차가 좀 있어요. 한 20살 정도 넘게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세대예요. 이항은. 그래서 이제 이항 때는 훈적사역과의 어떤 투쟁 과정에서 부채제에 대한 제야살림의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가 집권할 때는 이제 뭐냐면 이가 있을 때는 선조 때거든요. 선조 때는 그 당시 살인들이 집권했던 거고 선조가 되게 이 일을 신임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인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해가는 사림의 입장을 이제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입장에서 기획 내용을 수용할 거 이렇게 니는 이제 뭐냐면 이항이거든. 이항을 이제 뭐냐면 천문도에 있는 내용을 뭐를 사단은 이해바라고 칠정은 기해바란다. 그래서 사단과 이를 분리하고 칠정과 기를 분리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사단 안에 이가 있고 실정 안에 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요걸 그 얘기 이해하려면 이게 보통 성략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바서에 주는 내용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나의 저자가 이가 성악군주론, 성악지효죠. 군주의 특징을 기술해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예. 나의 저자가 제시한 성악군주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여기 좀 빠졌어. 예. 쓰다가 이거 빠졌는데 서학구의 특징을 뭘 입각해서 써야 된다. 이걸 써야 조건을 달아주고 근데 조건이 빠졌어. 그래서 나의 저자가 제시한 성악군주의 특징을 뭐냐면 신하의 역할 측면에서 쓰시오. 잠깐 그리고 선악군주의 특징에서 신하의 역할을 기수해 보시오. 여기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전제가 저자가 제시한 성악군주의 특징에서 신하의 역할을 기수해 볼 것. 이렇게 고쳐 주셔야지 그 답하고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걸 집어넣으려다가 깜빡했네. 예. 자, 그래서 성악군주의 특징, 그러니까 신하의 역할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킨다 하면서 신하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기호가 있는 내용도 이 줄 13번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옮겨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단 칠정 논쟁은 정지훈 지은 청룡도선의 묵골 이항이 개작한 것에 대한 기대생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항은 사단이 이가 발현되고 칠정은 기가 발현된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기 호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다음은 이제 로마 제국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황제가 말했던 바가 의하면 낮 동안 거의 해가 기울 무렵 그는 해가 하늘 높이 뜬 태양빛을 번쩍이는 십자가의 승리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 황제가 그 당시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내걸고 싸우면 너네들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를 내걸고 싸웠더니 이겼어. 예, 그래서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 참 좋은 거다 해서 받아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 당시 기독교에서 내려온 전설 얘기고 역사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가 내전 과정에서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지 뭐 꿈에서 뭐 이제 천사가 내면서 십자가를 받아서 십자가를 내걸고 싸웠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내려온 전설 얘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믿을 건 없지만 하여튼 이 전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는 걸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문자가 붙어 있는 곳으로 더 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기획의 임무는 콘스탄티누스야,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집권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공회를 설치했죠. 이게 니케의 공회. 그때 뭐 삼위일체설 인정하는 어떤 아타나시우스파와 인간의 인성을 강조하는 아리우스파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니케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이 채택됐죠.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약간 밑으로 내렸는데. 예.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밀라노 칠령과 관련된 거죠. 밀라노 칠령.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인물 써라. 콘스탄티누스.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가끔씩 그냥 준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준호 문제가 있는데 주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 주도 못 먹으면 이거 그냥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준호 문제는 그냥 받아서 맛있게 남냥 거려야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야. 자, 이항제가 발행한 화폐 명제를 쓰시오. 이건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좀 서계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솔리두스라는 화폐다. 그 당시 화폐지 막 떠올렸기 때문에 통화개혁을 합의했기 때문에 솔리두스는 금화를 사용했다. 예전에 은화를 사용했는데 솔리두스는 금화를 사용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케이에서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 설치되겠다. 이것도 그냥 주는 내용이야. 이런 건 다 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자료에서 디귿 내용에 그 발표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공인을 하는 거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모르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이게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자인가? 하여튼 거기 있는데 박해 기간에 압수된 기독교 교회와 교회 재산을 가나다로 규정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했지만 이 사람 자체는 기독교를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뭘 믿었냐면 태양신을 믿었거든요. 미트라는 태양신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할 때는 언제냐면 그 죽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믿은 거야. 어차피 이제 기독교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번 믿어보면 뭐 믿는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잖아. 믿습니다면 죽기 직전에도 믿습니다면 천국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죽은 뒤에 막 임종할 때 언젠간 여러분도 돌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예. 아, 물론 이런 말 하시면 내가 들으면 이제 기독교 비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예. 저도 기독교를 믿고 있거든요. 물론 제대로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 이거 강의할 수 없죠. 자, 하여튼 자, 콘스탄티누스 관련된 내용 한번 줄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까 얘기는 전설이라고 했죠. 전승. 예, 전승에 따르면 그가 막시미니우스 다이아와 협력자였던 막세티우스와 번인 밀비우스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황제들이 날뛰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늘에 십자가 한 상을 보았고 또한 이 표시로 싸워 이겨라 소리를 들렸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게 전승 내용이에요, 전승. 그러나 실제 보면 이 전승은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후에도 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태양신을 숭배했고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은 것은 어, 뭐냐면 죽기 직전에 기독교를 이제 도와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곧바로 죽었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은 그냥 태양신을 숭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군인들이 믿었던 종교거든요. 미트라고 그러죠. 저 이단에서 이제 건너온 종교고, 약간 이제 뭐냐면 뭐가 비슷하면 기독교가 좀 비슷해. 그래서 이제 여러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여러 설이 있죠. 그 만들어진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식 축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태양식 축제일에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 많이 가니까 차라리 태양식 축제일을 뭐냐면 미트라의 탄생일을 그 뭐냐 기독 그 예수님 탄생일로 바꿨다 이런 설도 있어요. 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추론형 문제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좀 응용하는 거예요. 20년 기출문제인가 그랬고요. 예, 이렇게 했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 요걸 좀 보기 흉해. 자, 그래서 이 김교사 수업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일지에 따라 1차 학습 활동, 1차 학습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죠. 모든 활동 쭉 내용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2차 시 학습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제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길어.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긴데, 자, 그러면 1차 시 학습 활동의 학습 평가 기준 A와 B를 작성할 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 1차 시 학습 활동은 요 내용하고 요 밑에 있는 이제 내용 형식 있죠? 요걸 이제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것도 뭐 주관적인 기준인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평가 기준 A는 정도전도 급진기업화와 정몽준의 온공기업화의 주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해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본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요거와 이제 함께 왜냐면 기억의 활동 있죠? 어디야? 이거 쭉 있는데 여기 요거와 연결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평가 기준 B는 조선 건국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역사 공국에 대한 역사가들 다양한 평가를 알고 자신의 갑심점에 대한 평가를 모든 것 공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요 내용과 여기 평가 B와 그 다음에 니을 평가 기준을 해갖고 쭉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나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의견 나누기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이거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정신없네요. 자, 그러면 니을 활동을 하면서 이출진 디귿을 잘 떠내도 교사가 자료 선정 시 유의점이 뭔가? 자, 니을 활동을 찾아보면 주제와 근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디귿 입장을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잘 드러내 입장을 다루는 건 어때? 각자의 입장을 확연하게 들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뭐 쉽죠? 입장 확연.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뭐 동호 방법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만 쓰면 안 돼요. 예. 그냥 다 무시하고 이제 뭐냐면 그냥 그 안에서 자료를 찾아서 추론하시면 돼요. 의외로 추론형 문제가 쉬울 수 있어. 그래서 그 내신 그 교수님 말 들어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저도 들었는데 수능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취지는 그 자료 안에서 뭐냐
그걸 꺼내놔서 이제 답을 구성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데요. 근데 이제 그 자료가 아니라 외부 자료 있죠. 우리가 보는 기본서 자료를 꺼내다 쓰면 이렇게 트랙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부 자료에서 꺼서 쓰시고 동호 방법이니 뭐 그 교육학 시간에 보면 무슨 그 지문에 단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 그런 소리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여긴 통하지 않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밑줄치 미은의 이제 같은 방식의 인간의 행위를 그 뭐냐면 그 설명할 때 나타낸 유용한 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밑줄치 미은을 보면 여기야. 네.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 개창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동정부의 무모한 사항을 내세워 우회하던 행보를 통해 정권 상대. 요거는 이제 뭐냐면 행위이동 관련된 내용은 뭐겠어요? 합리적 설명 이동이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의 유용점은 이거는 그냥 안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론 문제 나올 때는 4점짜리 문제면요. 3점이 추론용 문제고 1, 2점 정도가 뭐냐면 그 기본서 내용인데 그 예전에 교수님이 그때 이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교사님부터 그 들은 그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예전 기본서 문제 낼 때는 좀 쉬운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예, 기출에 자주 빈도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감정이입 같은 것들 있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3 플러스 1 이런 식의 문제 내거나 2 플러스 2 문제 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웬만히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암기를 해갖고 써야 되는데 주로 기출 주제가 많은 주제들 자주 나오는 거 요런 게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 볼 때 너무 생각 굴리지 말고 요 문제들 나올 때는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요령을 알려줬고 그 출제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걸 저도 이제 건너서 들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에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유효한 점 뭐냐? 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설명에 대한 인간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띄어쓰기가 좀 다시 편집을 할 때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중시되고 있는 역사 의사결정 신장을 위해 역사 학습 과정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 설명한 의사결정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묘총의 석영총도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언급됐었죠. 예. 자, 그다음에 역사교육에서 인문학습의 가정으로 활용될 수 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행동하는 행위자 행동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목적 의식이 분명한 학습에게 이제 유용하죠. 근데 이 말은 목적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안 된다. 비합리적이거나 그다음에 우발적이거나 잠재의식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갔을 때 이제 그 얘들 상대할 때는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설명이 안 돼. 성향 이론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제자백과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백과사상의 사기에 보면 제자백과의 전반적인 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냈는데 요 관련된 한문 사료도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냈어요. 그래서 냈는데 이게 사료 자체가 너무 이제 이게 중복되거든요. 총괄 문제들 보면 예전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걸 또 피하려다 문제를 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문제를 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사료집을 지금 최대한 구해가지고 다른 사료를 이제 마냥 운용해갖고 여기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냐면 똑같은 내용을 내더라도 사료단은 이제 발문 형식으로 해서 차별화시켜서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 책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좀 한계가 더 나고 있어요. 일단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육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묵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니은은 명가죠. 명가. 예. 그 다음에 미은은 도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하고 니은의 상형의 차이점 뭐야? 자, 기역문과 니은의 상형의 차이는 유가나 그 명가나 뭐 그냥 묵가나 뭐냐 뛰어난 인물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똑같아. 근데 차이가 있어. 뭐냐면 육아에서는 그 가족 질서 한계를 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뭐야?
맹자가 쳐내야 된다는 것 역성문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성을 바꾸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을 바꾼다고 해도 주로 이제 성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성씨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좀 하지만 성씨 안에도 시가 있어요. 성에서 분파된 시가 있고 그러니까 성씨가 합쳐지면서 전국시대 때 그 안에서 또 본성 있고 그 본성에서 이제 다른 시주가 있거든요. 반계열쭉들이요. 그러니까 반계열 쪽이 왕이 되자는 얘기지 뭔가 그 뭐냐 그 필주하고 상관없는 다른 홀 쪽에서 찾아가지고 왕이 되게 세우겠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성혁명을 할 때 역성하니까 성을 바꾸자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완전히 다른 그 사람이 이성계가 뭐그 왕시성을 쫓아내고 세운 것처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후대에 해석한 거고 그 성씨가 있으면 그 당시 성하고 시가 합쳐졌고 이제 전국시대는 성씨가 있거든요. 그 성씨 안에서도 반계열 쪽이 이제 보면 또 나와가지고 다른 성씨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계열 통해서 왕위를 뭐냐면 선출하자. 그래서 있는 건데 이에 반해서 문과는 능력뿐이야. 그래서 능력 없으면 뭐 반계열통이건 뭐든 그냥 다른 필주에서 끌어내서 그냥 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일단 왕을 세우면 무조건 그 밑에 철저히 충성을 해라. 이렇게 있죠. 근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말 듣는 것보다는 반계열통에 세워도 왕이 또 얘가 안 되고 잘못되면 지적질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제 육아하고 무과가 달라요. 이게. 예. 자, 그래 법가 중에 디귿을 강조한 학파를 명시해 쓰시오. 자, 군주와 신하의 산하 군분을 명확히 할 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법술세 중에 어느 파요? 신하와 관련된 건 술파죠. 예전에 한비자 법술세를 집대성한 한비자 관련된 내용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좀 나오면 관련된 내용을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서 한번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술파, 술취주의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니은학파는 명가죠. 명분의 업무와 진실성 있는 점도 있지만 명부와 실제 관계를 바로잡는 거. 그래서 중국어 후에는 그 뭐냐면 이게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명가, 실 그래서 겉으로 내세우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거와 서로 연결시켜고 바로 그 연결시키는 것을 작업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가고 그다음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잡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명가신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명분과 실제를 구분하고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구분해서 중국어의 이런 복잡한 어떤 그 중의적인 내용들을 좀 바로잡아서 논리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활동파가 이런 명가다. 그래서 명가는 문과에서 뭐냐면 이렇게 갈려준 하죠.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은학파가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 이건 도가죠. 자, 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소국 가민을 강조해. 그래서 국토와 백성이 적은 국가. 너무 크면 인위적인 질서와 조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동네 국가를 원하죠. 이 소국 가민적 이상 국가상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술취주의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법가의 하나 중에 술취주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술, 자, 술취주의는 자 검문술수를 잠깐만요. 자, 술제주의는 건물술수를 이용한 일종의 통치 기술이다. 신하를 통솔하고 춘신과 간신을 구분하여 상벌을 가하고 임금을 두렵게 여김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를 제청한 인물은 신부대이고 그는 한나라 재상으로 발탁되어 한나라 발전에 큰 공을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미국사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미국사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다음은 미국의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프랑스 공화국 제1점 집정가는 미국의 깊은 우정의 증거로서 프랑스 공화국 이름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독자적인 카톨릭 군주의 폐와 매진 상기된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획득한 완전히 똑같은 당의 영토를 그 모든 권림이 부속물 있는데 너무 이름이 기죠. 예, 때려치고 여기 집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통령정부 때 1집정관, 2집정관, 3집정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폴레옹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나폴레옹이 전국 전쟁하는 과정에 스페인을 지배했죠. 그래서 스페인의 영토였던 루이지애나를 뭐냐면 프랑스로 했죠. 원래 프랑스였다 스페인이었다가 또 프랑스로 넘어가요. 자, 하여튼 프랑스와 관련된 루이지애나 영토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루이지애나 영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디슨의 선전포고는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영미 전쟁,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죠. 요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니은 지읒을 쓰고 네, 루이지애나 오늘날 누이지네아 주 외에도 뭐냐면 그 북쪽의 중서부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오늘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 지역이 다 이 누이지네아 지역이에요. 자, 하여튼 기획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폴레옹이죠. 니은 지역을 프랑스에게 매도하려는 이유를 니은과 관련해서 설사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영 제국의 아일랜드 연합왕국과 싸우는데 그래서 영국과 연결시켜서 쓰면 되죠. 그 당시 루이지애나가 매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미국이 달랐던 지역은 루이지애나가 아니었어요. 예. 요 중에 여기 보면 루이지애나가 미시피시 강을 끼고 있거든요. 미시피가 하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갑자기 무슨 도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 뉴올리언스. 예. 뉴올리언스가 달라고 했어요. 요 지역만.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뉴올리언스 외에도 이쪽 지역도 뭐냐면 주겠다. 그 북쪽 지역 전체 루이지애나 땅을 주겠다 해서 협상을 보는 거야. 그래갖고 2,500만 달러를 뭐냐면 받고 팔아넘겼죠. 그럼 왜 이게 뭐 프랑스가 그 당시 갖다 팔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과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IT에 있죠. IT에서 그 뭐냐 흑인 폭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압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구한 것은 니을과 같은 조건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 중에 재기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된다.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6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 사료도 있는 미국사에 있는 건데요. 요게 가끔씩 나와요. 사료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료가 주어지기 전에 그 옆에 이제 그 전문의 그 앞부분에 사료와 관련된 배경 설명이 있거든요. 요 배경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파괴 주제 미국대에서던 로버트 리빙스턴과 제퍼슨이 파견된 제임스 몰로가 구입을 위해 조선으로 나갔었다. 두 사람은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 재개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뉴이질랜드 영토 전체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교수 끝때 1803년에 3월 뉴이질랜드 지방 전체를 1,500만 달러, 아까 2,500만 달러고 했냐? 잘못 얘기한 것 같아. 하여튼 1,500만 달러를 매입했는데 성공했다. 자, 이 거대한 영토를 획득함으로써 미국의 국토가 2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 또 보면 그 디귿 관련 전쟁의 배경을 기획과 관련해 쓰시오. 여기 보면 양측의 전쟁 상태가 존재했다고 선포하고 미영 전쟁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배경을 뭐와 기획 관련된 건 프랑스와 관련된 자, 여기 프랑스가 이 앞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깊은 우정을 증거로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과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혈맹이었어. 왜 혈맹이었냐면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에 프랑스군이 많이 파견해서 피를 흘려줬잖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이 이제 뭐냐면 독립을 축하하는 100주년 기념식인가? 그때 자유의 여신상도 보내었고. 자, 이거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미영 전쟁의 배경을 프랑스와 연결시켜 보면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가 유대감 때문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을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한 거 프랑스 실질적인 있죠. 단지 유대감 때문에 전쟁을 참여했던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야. 이번 기회에 캐나다를 꿀꺽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미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공격하면 여기에 있었던 이제 뭐냐 영국 통치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 캐나다에 있는 그 뭐냐 영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어디에 건너냐면 미국에서 건너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당파야.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전쟁 당시에 망당파들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 살 수 없어갖고 그냥 캐나다로 건너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뭐 예전에 조상들이 미국인이었다고 뭐 환영하는 나 개 같은 소리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영국군하고 그 당시 캐나다 민병군하고 깨져요 이게 그리고 수도까지도 한때는 이제 워싱턴까지 점령했죠. 그래서 워싱턴 점령하고 영국군이 그 백악관을 불탔는데 불을 질렀는데 이때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그 뭐냐 거스름이 이제 막 지나니까 그걸 이제 덮는다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는 하얀색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되고 자 디귿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 뭐냐 겐트 조약인데 이걸 왜 냈냐 틀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겐트 조약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문제 풀면서 내가 왜 이 문제 못 맞췄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심리적인 어떤 대비책에서 한번 낸 거예요. 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양명학하고 이제 뭐냐면 주제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명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두세 번 나왔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있는데 9번 문제 풀기 전에 그 12차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43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43번이에요. 자, 문제 풀어보면 전승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책이냐면 양명의 이제 선구 주자가 왕양명이죠. 왕양명과 제자 간의 뭐냐면 논답 얘기 주고받은 내용을 나중에 그 왕양명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일종의 논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날 서해가 물었는데 이 선생님이 답변했어. 네. 선생님이 답변하는데 여기 선생님 누구 거야? 당연히 여기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의 선생님과 이거는 왕양명이겠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다음 이타고의 동심론과 관련된 내용. 요거는 기출 사료 나왔죠. 요거는 이제 동심론. 예전에 태류학파 뭐 그다음에 이타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자, 건물치지 해석에서 기억의 인물과 주자가 중요시 여기는 점을 가해작을 고려해서 쓰시오. 자, 건물치지는 뭐예요? 건물치지. 건물치지라는 거는 이제 주자하고 뭐냐면 아 주자하고 그 당시 왕陽명이 요 대학에 있는 건물지가 각각 해석이 다르거든요. 일단 주자는 뭐냐면 사문의 모든 사문을 연구하여 그 입법을 깨닫는 걸 해석하는 것을 해서 객관적 학문 연구를 강조한 방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왕양명 마음의 부정을 바로잡고 타고난 양질을 실현한 걸 건물치 강조해서 주관적인 수양을 강조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건물치지 해석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 때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보세요. 예, 그걸. 자, 나의 인물이 속한 학파의 특징을 니은 측면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타고죠. 이타고는 태주 학파에 속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니은의 측면에 써라. 그래서 이 니은을 보면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있는. 근데 욕심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도 이제 전승론의 왕양면 욕심이 제거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욕심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욕망을 긍정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같은 양명이라도 약간 달라 결이. 그래서 원래 본파는 왕양면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양지를 드러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에 반해서 그냥 이 사람은 타고난 양심을 그대로 아니 타고난 욕망을 인정한 거야. 인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디귿의 내용을 써라. 자, 이 디귿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동심이죠.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만 있으면 어린이의 마음이 있고 타고난 양심만 계속 있으면 어린이같이 이제 동심은 어린이 마음은 그 당시 타고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뭐냐면 못된 일을 해도 성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타고가 감옥수에 죽죠.
그래서 끝이 안 좋았어. 이 사람이 너무 빨리 태어났죠. 너무 시대가 앞서다 보면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이타고의 동심론 보면 인간의 욕망은 꼭 천리다. 긍정하고 지식이나 인습에 물들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마음, 어린이 마음이죠. 어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 못된 일을 해도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타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심론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10번을 보면 기획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기획은 이제 기획의 계획 추진은 1960년 공업화 기반을 토대로 민간의 주도와 창의성을 추진 목체로 하되 정부에서 재원 조달 계획 및 입지 계획, 기술 인력의 개발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수입 실시할 거고 철강 공업의 집중 개발, 뭐 비철 금속 분식, 기계 공업 이런 것도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 이건 다이쇼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다이쇼에서 살 수 있는 건 경공업이고 요 다이쇼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중화학공업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3차 그 경제개발 때부터는 70년대 이후부터는 중화학공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제품은 다이쇼에 살 수 있겠네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기획의 공통에 들어갈 용어는 중화학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획 계획을 이제 뭐냐면 그 주관한 디귿의 정부기구를 쓰시오. 이렇게 근데 자, 이때 기획계획을 주관한 정부기구 이름이 뭘까요? 이 디귿의 이름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08년도인가요? 그때 뭐 기출문이 나왔죠. 지도받는 자본주의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어떤 경제적인 업무와 기획 예산을 다 뭐냐면 경제기획원으로 통합해갖고 이제 했죠. 예. 그래서 오늘 하면 재무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하나 통합했어. 예. 그거 왜 통합을 했냐면 그 당시에 자본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뭐냐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정부가 경제개발을 세웠고 그 경제개발에 따라서 뭐냐면 자본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제기획원. 이 경제기획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정부기구. 그러니까 기업 정책의 문제점 한 가지 쓰시오. 중화공업에 대한 중국 가인 투쟁. 그러니까 농작물 홍작도 국제 수출이 악화됐고 대무역의 의존도가 뭐냐면 크게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국제 경제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고 중화공업은 대기업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 정경유착과 중복 가인 투자가 심했고 특히 석유파 등에 취약했죠. 중화공업은 석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석유 파동 위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저번 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석유화학이 나는지 조선, 철강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줘야겠다. 뭐 석유화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원유를 수입해갖고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뭐 경유, 등유, 휘발유, 나프타 등등등등을 만드는 공업이 석유화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석유 수출하는데 경유, 등유, 휘발유 다 그 정제가 있고 그 정제 기술 없는 나라인데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포항제철은 시작으로 포항제철 시작으로 이거 포항제철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모의고사 강의에서 하여튼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포항제철은 그 당시 그 일본부터 받은 청국구 자금을 이제 50%를 투입해갖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포항제철 시작으로 조선 자동차 정유당지를 건설했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해 전력난을 해소했다. 자,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이 농업을 능가하게 됐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 비중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그 기능도 동시에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을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문제를 보면 자, 내년 시기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방법을 두 가지 쓰셔.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니은 시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60년대 공학 기반. 이거 어떻게 자금을 종잣돈을 많이 했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인협정을 받은 차관,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그리고 서독에대해 파견된 간호사 강부가 보낸 외압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그 러시아 용병 파견했잖아.
그것도 돈 벌기 위한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독에 간호사 강구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외화를 이제 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르죠. 간호사 강구 파견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북한이 파견한 거는 뭣도 모르는 그리고 자발적 동의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도 거의 90%는 이제 뭐 북한 당국이 이제 압수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월남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월남전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미국의 용병이긴 했어. 근데 그 북한처럼 어떤 이제 러시아군에 편지돼 갖고 이제 위험한 곳에 가는 식이 아니라 독립된 대대나 사단이 파견된 거야.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지휘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파견된 거죠. 공식적으로 파견한 거야. 북한처럼 브루카인인가 뭔가 하여튼 그 무슨 그 몽골족 이름으로 해서 파견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조 상당수를 본인에게 줬죠. 예. 그때 우리는 외화만 얻는 거고 정부는 외화를 이제 원화 형태로 바꿔가지고 줬던 건데 자 그랬더니 나름대로 대가성을 주고 그 공식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만 확인받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저기 군인인데 그 당시 이제 월남전에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말려가지고 못 갔다고요. 그래서 강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장 찍고 간 거예요. 그 지원자만 뭐냐면 구성된 부대도 갔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북한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니까 작은 확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역교동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20년 기출문제인가? 그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예전에 문제 만들어 놨는데 다시 발췌해 갖고 이제 문제 실어 놨어요. 자, 다음은 김교사의 수업 일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땡땡땡 한국사 수업 일지. 자, 이번 시간에는 1920년 청사진 전투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진 전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6명씩 모든 을 나누고 기획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습의 일반적인 도입,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것이 이제 뭐냐면 참여자 훈련 단계죠. 모의학습, 참여자 결과인데, 자, 요게 이제 그 순서, 그거 외워두셔야 돼. 예전에 2000년도 기출문제에 그 순서 명칭 쓰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자 훈련인가? 순서 명칭을 쓰라고 나온 게 아니라 요 순서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교수 학습 방법이 뭐냐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요번에 한번 나올 때는 그 순서 명칭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명칭 같은 순서 단계 명칭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참여자 훈련. 그럼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 뭐 하냐? 요거 좀 보셔야 될 텐데 19번 볼게요.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책이 없고 남색 그 파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의 형태와 규칙, 가정을 정하고 상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을 선정한 후 역할을 분배한다. 이런 것도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 게임과 구별하고 물론 비슷한 점이나 게임과 구별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있고 니은의 학습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시뮬레 그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참여자 그 훈련 단계 역할 분배 규칙 지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기획의 유용한 점을 니은의 측면에서 두 가지 쓰시오. 자, 시뮬레이션의 유용한 점. 예전에 2010년도에 나왔는데 2010년은 통합과 문제와 관련돼서 냈기 때문에 그냥 유용한 점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사과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인물을 잘 쓰는 기회에서 역사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제한을 조건을 둬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신을 역사적 인물과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여러 장점들을 역사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건지어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디가 또 있어? 네.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니은의 단계 명칭은 아까 이제 그 참여자 훈련. 그래서 디귿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보고, 자, 디귿 관련된 내용이 뭐냐, 게임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냐. 이것도 파란 책이 나 있는데, 시뮬레이션 현실상의 재현에 초점 맞춰 있어. 자, 여기. 이 재현 키워드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재현을.
현실 속에 뭐냐면 그래서 최대한 그 상황을 나타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재현은 요거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요게 그 여러 이제 학습 모델을 물어보고 이게 뭐냐. 그때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재현이거든요. 자, 근데 게임은 거기 규칙과 절차라는 게 요소가 중심에서 승패를 가는 데 있죠. 그래서 호혜인가 예전에 삼국지 게임 나온 적 있죠. 삼국지 뭐 원, 투, 쓰리가 쭉 나온 적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때 호혜 삼국지에 미쳐 있었어요. 예, 삼국지는 재현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제 뭐 조조도 나오고 간우도 나오고 유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게 재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게임이다 보니까 규칙과 절차가 있어. 승패도 가지죠. 예. 그래서 규칙과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비가 밑에 이제 간우 있고 장비가 있잖아요. 예. 간우 장비가 조조 밑에 들어가 항복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에 신용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냐면 조조가 여러 가지 돈도 주고 막 하면 신용도 올라서 이제 얘가 뭐냐면 조조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신복 부하되고 나중에 유비를 공격하는데 사용하죠. 예. 근데 이게 그 재현하고는 거리가 없죠. 그렇지만 규칙과 절차에는 돈을 주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비록 유비의 인물도 조조의 인물을 만든다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그 재미삼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2차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3차, 14차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13차, 14차 모의고사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뭐냐면 또 여러분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녹화한 강의도 내년에 들을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 듣지는 않겠지만 일단 또 여기 직강하시는 이렇게 실시간 듣는 분도 있게 하는데 그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제가 녹화본을 올릴게요. 중 강의 중 심시 중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녹화를 올려서 다음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강의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